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5월 30일 정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남을 가장 많이 비판하는 직업은 기자입니다. 그런데 남으로부터 가장 적게 받는 직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자 비판을 좀 하겠습니다. 조선일보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데스크에서라는 고정란인데 제목이 참을 수 없이 올드한 청와대입니다. 곽아람 기자가 쓴 건데 참을 수 없이 올드한 청와대, 이걸 보고 제가 좀 거북했습니다. 올드한 대신에 낡은 청와대라고 하면 되지 굳이 외국어를 쓸 필요가 있습니까? 저는 외래어를 많이 쓰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국말이 없을 때, 한국 단어로 표현이 안 될 때 쓰는 거죠. 올드한 청와대, 이게 조선일보 제목에 오를 수 있느냐? 올드한 청와대. 조선일보는 지금 한글 전용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글 전용으로 과연 정확한 기사문을 쓸 수 있느냐?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한자 대신 영어를 많이 쓰게 됩니다. 자, 그 내용이 대충 이런 겁니다. 지금의 청와대는 촌스럽다. 지금의 청와대라고 하면은 이제 대통령실로서의 기능이 없어져 버린, 그 청와대에 들어가 봤더니 그 디자인이라든지 전시된 무슨 역대 퍼스트 레디 영부인 사진을 걸어 놓은 거라든지 이런 게 참 올드하다, 낡았다, 촌스럽다, 이런 게 주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의 바탕에는 청와대 이전은 잘한 것이다, 저런 청와대는 아주 문제가 있는 장소였다 하는 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선일보의 사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조선일보는 청와대 이전을 너무 서둔다고 비판을 하다가 윤석열 당선인이 청와대 이전을 결정해버리니까 그 뒤에 일어나는 거의 모든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도를 하지 않고 오로지 잘된 점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민 정서하고는 어긋나요. 국민 중에서 청와대 이전을 반대한 사람이 60%였습니다. 물론 대통령 취임 전입니다. 6대 4로 반대가 많았는데 조선일보의 논지를 보면은 거의 100% 국민들이 찬성하는 것으로 여겨질 만큼 기사 내용이 철저하게 윤석열의 대통령실 이전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있고 지금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그것은 언급하지 않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안전 문제입니다. 국군 통수권자를 겸하는, 그리고 국가 원수를 겸하는 대통령의 안전은 안보의 핵심 사안인데, 출퇴근하는 대통령은 5년 동안 그 동선이 노출되어 가지고 저격의 위험에 노출된다는 이 점을 단 한 번도 지적하지 않는 언론이 조선일보였습니다. 그리고 아웅산 사건에서 보듯이 국가 지도부와 군사 지도부가 같은 자리에 있으면 한 방에 가는 수가 있다 하는 데 대해서도 일체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 바탕으로 그 분위기 속에서 쓰여진 칼럼이 참을 수 없이 올드한 청와대라고 저는 판단이 되었습니다. 일반 개방에 앞서 지난 25일 언론에 공개된 청와대 본관 취재를 갔다가 충격을 받았다. 화려해서가 아니다. 너무 올드해서였다. 방송과 사진을 통해 볼 때는 중후해 보였던 붉은 카펫과 샹들리에 오크색 난간과 기둥은 사진빨이었다. 집무실과 회의 공간에 놓인 책상과 의자도 현대적인 것과 거리가 멀었다. 제3세계 대통령궁 같네.
기자들 입에서 탄식이 흘렀다. 제3세계 대통령궁이라고 하면은 주로 아프리카, 남미를 가리키는 것 같은데 거기서 만들어진 역사와 청와대에서 만들어진 역사가 같습니까? 이거 대한민국 현대사에 대한 모독 아닙니까?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들이 남미나 아프리카 대통령처럼 행동했고 그 사람들이 머물렀던 장소도 그래서 제3세계 대통령국 같네라는 겁니까? 기자들 입에서 탄식이 흘렀다는데 이 기자들이 어떤 기자들입니까? 한국 현대사에 대한 존경심이 전혀 없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낡은 인테리어야 이해할 수 있다. 청와대 본관은 노태우 전 대통령 때인 1991년 준공되었다. 이 문장이 틀렸습니다. 청와대 본관은 노태우 전 대통령 때가 아니죠. 1991년은 노태우 현직 대통령 때입니다. 노태우 당시 대통령 때인 이렇게 해야 되죠. 요즘 젊은이들은 질색하는 체리식 몰딩을 떠올리게 하는 천장도 번쩍이는 샹들리에도 로코코 양식을 어설프게 따라한 화장실 수납장도 당시엔 고급 인테리어로 여겨졌을 것이다. 그렇죠. 당시에는 고급이었는데 세월이 지나면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젊은이들이 질색하는 이런 표현은 안 써도 되죠. 대한민국 국민이 젊은이들밖에 없습니까? 이후 청와대에 입성한 대통령들이 인테리어를 바꾸고 싶었더라도 국민 세금 들이는 일이라 쉽지 않았을지 모른다. 그렇다면은 애정을 가지고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참을 수 없이 올드하다고 느낀 건 따로 있었다. 이 올드하다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이러다가는 국어사전에 올드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영부인 집무실 겸 접견실로 사용되던 무궁화실에 이르러서였다. 이승만 전 대통령 부인 프란체스카 여사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까지 역대 대통령 부인 11명의 초상사진이 벽에 걸려 있었다. 왕의 아내가 국모로 불렸던 왕조시대도 아닌데 한 여성이 누군가의 아내라는 이유로 지위를 얻고 그것이 사진으로 기록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겨진다는 사실이 기이하게 낡았다고 느껴졌다. 자, 우선 왕의 아내란 말이죠. 요새 언론에 잘못 쓰고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부를 때 아내라 부르지 제3자가 아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부인이라고 해야 됩니다. 왕의 부인, 대통령의 부인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요새 어느새 제3자가 아내 하는 게 이게 뭐 정착되고 있습니다. 자, 왕조시대도 아닌데 한 여성이 누군가의 아내라는 이유로 지위를 얻고 그것이 사진으로 기록되면 가치가 여겨진다는 게 그 기이합니까? 아니, 대통령 부인은 공직자, 준공직자 아닙니까? 대통령 부인의 역할을 아예 깡그리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습니까? 또 무시해도 무시됩니까? 대통령 옆에 대통령 부인이 따라다니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은 공직자인 겁니다. 그런데 뭐 어떤 특정 대통령 부인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대통령 부인 전체를 존재해서는 안 될 그 무엇으로 여기는 게 이게 옳은 일입니까? 아니, 미국이 그렇게 합니까? 미국에서 퍼스트 레디에 대한 예우, 퍼스트 레디에 대한 관심 얼마나 지극합니까? 우리나라는 미국식 대통령제를 도입을 했으니까 첫 대통령부터 그 부인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프란체스카 여사, 유경수 여사, 이 사람들이 집어져야 할 존재입니까? 선대의 초상을 건다는 건 공과를 새기기 위해서다. 사진 속 여성들의 업적을 생각해 보았지만 딱히 떠오르지 않았다. 민주화 운동가였던 이희호 여사의 생애마저도 영부인이라는 칭호에 가려 퇴색된 것 같았다. 아, 이거는 정말 기자로서의 무지를 드러내는 건데요. 아니, 역대 대통령 부인 중에서 최소한 프란체스카 여사와 유경수 여사 두 사람이 이승만, 박정희 두 대통령의 성공에
얼마나 영향을 끼쳤느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이 없고 이희호 여사의 생애마저도 민주화 운동가로서의 이미지를 덮은 영부인이라는 칭호, 그것도 퇴색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깡그리 무시를 합니까? 뭐 김정숙 여사에 대한 유감은 뭐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토탈 무시입니다. 전체 무시입니다. 전체. 이 도매금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프란체스카 여사가 이승만 대통령의 비서 역할을 하고 또 어떤 점에서는 부정적 역할도 했습니다. 유경수 여사가 박정희 대통령 임기 중에서, 그러니까 1961년에서 피살된 1974년까지 14년 동안 한 역할, 이것은 이 기자의 머릿속에는 없는 모양입니다. 한국 현대사에 대한 이 기본 지식이 없으면은 이런 걸 씁니다. 역사에 대한 존중심이 없으면은 윤석열 대통령처럼 청와대를 저렇게 제왕적 권력의 상징이었다고 매도하고 졸속 이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역사에 대한 존중심이 없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없습니다. 사실은 역사를 무겁게 생각하고 존중하지 않으면 보수가 아니죠. 보수는 뭡니까? 죽은 사람, 살아있는 사람, 앞으로 태어날 사람을 연결해주는 전통과 역사, 미풍양속을 존중하는 사람 아닙니까? 조선일보도 보수 언론으로 불리니까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 아닐까요? 그 공간 자체가 여성의 가장 큰 덕목은 내조라 웅변하고 있었다. 40대인 기자 눈에도 이런데 페미니즘의 가치를 더 중히 여기는 2030 여성들은 어떨지 궁금했다. 여성의 가장 큰 덕목은 내조니까 대통령 부인도 내조만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글쎄요. 이 말이 정말 이 여성들에게 설득력이 있을까요? 미셸 오바마가 나옵니다. 미셸 오바마는 회고록 비커밍에서 백악관에 처음 들어가던 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이렇게 썼다 해가지고 그 인용을 합니다. 이 상황에서 중요한 진실은 나와 딸들이 조연일 뿐이라는 점이었다. 우리는 불악에게 주어지는 호화로운 혜택을 나눠 받는 수혜자에 불과했다. 가끔은 집안의 모든 일이 남성 가장의 욕구를 중심으로 돌아가던 옛 시절로 회귀한 것 같은 느낌이었고 딸들이 그런 상황을 정상으로 여기지 말아야 할 텐데 싶었다. 미셸은 오바마 부인이라는 명칭에 커리어 우먼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이 묻혀버렸다는 사실을 속상해했다. 이걸 왜 인용을 해가지고 주장하는 바가 뭔지 잘 모르겠네요. 솔직하게 말해서. 그럼 대통령 영부인도 그냥 뒤에서 보이지 않는 데서 살아라 이런 이야기인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뭐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인지 이 대목 인용의 취지를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공간은 사고를 규정한다. 이건 난폭한 이야기입니다. 공간은 사고를 규정한다는 규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야지 공간은 사고를 규정한다면 이거는 풍수 지리설입니다. 공간과 인간의 사고는 원래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다만 부분적으로 관계가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공간은 사고로 규정한다는 것은 윤석열 지금 대통령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판단 기준이 윤석열의 판단 기준인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 독자적인 판단 기준이 아니고 낡은 공간에 있으면 생각마저 낡아진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승만, 박정희 두 분이 일제시대 때 총독관저로 서해졌던 낡은 건물에서 그 바닥이 삐그덕삐그덕하는 소리가 나는 그 건물에 있으면서도 그 낡았습니까? 이승만, 박정희가 경무대와 청와대에서 그 낡은 건물 속에서
일하면서 국정을 올드하게 했습니까? 이분 말처럼. 낡아 빠진 정책을 폈습니까? 우리나라 역사상 위대한 혁신, 위대한 개혁, 위대한 근대화를 한 것 아닙니까? 오히려 이렇게 써야죠. 공간은 사고와 관계가 없다. 이승만 박정희를 보라.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청와대를 벗어나 영부인실을 없앤 새 정부의 결정은 모던하게 보인다. 여기 또 올드가 나오더니 이번에 모던이 나옵니다. 아니, 영부인실을 없앤 게 이게 무슨 자랑입니까? 아니, 영부인이 공적인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사무실에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와주는 사람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제도가 오래 계속된다는 것은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는 뜻 아닙니까? 그리고 영부인실을 없앴다는 게 이게 앞으로 계속될까요? 지금 저 국방부 청사로 들어간 저 청와대가 계속될 거라고 봅니까? 새로 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부인실을 없앤 새 정부의 결정은 모던하게 보인다고 하지 말고 공관과 집무실을 분리해가지고 지금 두 집 살림하고 있고 앞으로 공관이 외교부 장관 그게 공관으로 확정된 셈인데 그게 수리를 하고 끝내면은 거기에 또 비서실 기능이 들어가고 경호실 기능이 들어가고 미사일 방어망도 있어야 되고 군 부대도 그 근방에 주둔해야 되는 이런 점에 대한 지적은 하지 않고 영부인실을 지금 임시로 없앤 거겠죠. 없앤 새 정부의 결정은 모던하게 보인다고 했는데 이 영부인실을 새로 두면은 이제는 윤석열도 올드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대통령 부인이 진무를 보았다는 책상 앞에 푸른색 가죽 의자가 놓여 있었다. 북유럽 유명 리클라이너 브랜드 제품이다. 이날 청와대에서 본 것 중 유일하게 모던했다. 기묘한 부조화였다. 아니, 북유럽의 브랜드 제품은 모던한 거고 돈을 아끼려고 좀 낡은 촌스러운 가구를 배치한 것은 올드한 것이다. 이 기준이 도대체 뭐냐 이겁니다. 청와대 이전에 대한 조선일보의 그동안의 이 보도 자세는 한번 검증을 받을 겁니다. 검증을 받을 때 몇 가지 기준이 아마 적용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준 중에 하나가 백악관입니다. 백악관을 어떤 식으로 운영해 왔는지, 그리고 언론이 윤석열 대통령이 백악관을 벤치마킹 한다고 서로 박수를 보냈는데 그게 과연 백악관을 제대로 벤치마킹 한 건지. 참고로 미국에서는 새 대통령이 들어가면은 백악관의 구조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바꿀 수 있는 게 벽지 색깔 바꾸는 정도라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처럼 저렇게 난폭하게 백악관을 이전하겠다? 펜타곤으로 이전하겠다? 하고 밀어붙이고 성사시키는 나라. 이게 오히려 제3세계 대통령 같은 행동 아닐까요? 감사합니다.